화려한 할리우드와 은막의 세계, 대중에게 기쁨을 선사하던 스타들이 카메라가 꺼진 뒤 마주한 현실은 잔혹한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누군가는 얼굴도 모르는 괴한에게 삶을 빼앗겼습니다.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해야 했던 배우 25명의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가장 안전해야 할 품에서 일어난 비극, 바로 연인과 배우자의 손에 세상을 떠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코미디쇼 SNL의 간판 스타이자 친근한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았던 필 하트만, 1998년 5월 자신의 집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총격을 받고 숨진 채 발견됩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 브린 하트만이었습니다. 평소 심각한 약물 중독과 우울증, 알코올 중독으로 남편의 성공에 자격지심을 앓던 아내는 말다툼 끝에 잠든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아내의 금주를 도왔던 하트만은 아내가 다시 마약에 손을 대면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아내는 범행 이후 지인의 집을 방문해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을 때 자녀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지만 이 끔찍한 사건으로 두 자녀는 고아가 되었으며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피르 하트만의 사망 소식에 할리우드와 전 세계 팬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프랑스의 지적이고 아름다운 연기파 배우 마리 트랭티냐, 2003년 리투아니아의 한 호텔 방에서 혼수 상태로 발견된 뒤 며칠 만에 끝내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그녀의 남자친구이자 프랑스의 유명 록밴드 보컬이었던 베르트랑 칸타였습니다. 칸타는 말다툼 도중 격분해 마리를 무차별 폭행했고 그녀가 쓰러진 뒤에도 몇 시간 동안 방치했습니다. 범인은 법원으로부터 고작 8년형을 선고받았고 그마저도 모범수로 4년 만에 가석방되어 유가족과 대중의 엄청난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2018년 5월 노르망디스티 공연에서 그의 참여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에 7만 5천 명이 서명하면서 여러 페스티벌 행사를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떠오르는 액션 스타이자 촉망받던 여배우 바이징, 2012년 2월 베이징의 자택에서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됩니다. 범인은 그녀의 남편 자삼가 주청하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생활 동안 심각한 불화와 재산 분쟁, 그리고 서로에 대한 외도 의심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전 바이징은 헬스 트레이너 출신의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바이징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을 압박했고 이에 심리적 압박과 배신감에 격분한 남편은 바이징을 살해한 뒤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을 알리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촉망받던 20대 여배우의 삶은 그렇게 허망하게 끝이 났습니다. 유명 댄서이자 할리우드 영화에서 활약하던 여배우 스테파니 모슬리, 2014년 12월 로스앤젤레스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사건 당시 아파트 주민들이 비명과 여러 발의 총성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범인은 그녀의 남편이자 래퍼 얼 헤이즈였습니다. 평소 의처증이 심했던 남편은 스테파니가 유명 가수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확신했고 아내를 총으로 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으로 할리우드의 차세대 섹시 스타로 주목받던 도로시 스트래튼, 1980년 8월 불과 20살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범인은 그녀를 발굴하고 결혼했던 매니저이자 남편 폴 스나이더였습니다. 도로시가 유명 감독과 사랑에 빠져 이혼을 요구하자 배신감과 집착에 눈이 먼 남편은 그녀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남편 역시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비극적인 사건은 훗날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대중의 사랑이 광기로 변했을 때 일어난 비극, 스토킹과 집착의 희생양이 된 배우들입니다. 미국 시트콤의 주연을 맡으며 전 국민의 연인이 되었던 21세의 레베카 셰퍼, 1989년 7월 오디션을 앞두고 자신의 집 문을 열자마자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범인은 그녀를 3년 동안 스토킹해온 극성팬 로버트 존 바르도였습니다. 바르도는 셰퍼에게 수년간 편지를 보내며 집착했고 영화 베벌리힐스 계급 투쟁 장면들에서 그녀가 다른 배우와 러브신을 찍었다는 이유로 분노해 살해를 결심했습니다. 범인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셰퍼의 주소를 알아낸 뒤 자택을 찾아가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도주 다음날 체포되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유명인에 대한 대중의 집착과 스토킹의 위험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셰퍼의 어머니와 관계자들의 강력한 촉구로 1990년 세계 최초로
스토킹 방지법이 통과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스타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더 보이스를 통해 신성으로 떠오른 가수 겸 배우 크리스티나 그림이 2016년 6월 콘서트를 마친 팬사인회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한 남성을 향해 환하게 팔을 벌려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이 꺼내든 것은 총이었습니다. 범인은 그녀에게 집착하던 스토커 케빈 제임스 로이블이었습니다. 범인은 그림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 라식 수술을 하고 체중을 감량하는 등 외모를 바꾸는 데 집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그녀의 오빠에게 제압당하자 궁지에 몰린 범인은 스스로 총을 쏴 목숨을 끊었고 천사 같던 아티스트는 2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 미국 내 콘서트장들의 보안 규정이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할리우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우로 꼽히며 거장 로만 폴란스키 감독과의 아이를 임신 중이던 샤론 테이트. 1969년 8월 자택에서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잔혹하게 살해당합니다. 범인들은 사이비 교주 찰스 맨슨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비극적인 점은 피해자들이 범행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게도 범인들은 샤론 테이트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었으며 단지 다른 거주자에게 복수하려다 집이 바뀐 사실을 모르고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사이비 교주 찰스 맨슨은 자신의 음악성을 비판하고 음반 제작을 거부했던 전 집주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범행을 지시했습니다. 전 집주인은 이미 이사를 간 상태였고 그 집을 임차해 살고 있던 샤론 테이트와 그녀의 친구들이 무참히 희생되었습니다. 남편 로만 폴란스키 감독은 영화 제작 일정으로 영국 런던에 체류 중이어서 화를 면했습니다. 주동자 찰스 맨슨은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캘리포니아주의 사형제 도폐지로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으며 2017년 11월 노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실행범 주범인 텍스 왓슨, 패트리샤 크레닝켈 등은 현재까지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장기 복역 중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1960년대 평화를 외치던 히피 문화의 몰락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공포 영화의 명작 폴터게이스트의 흥행으로 할리우드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22살의 도미니크 던. 1982년 10월 헤어진 남자친구 존 스위니가 도미니크 던의 자택을 찾아왔습니다. 언쟁을 벌이던 중 그가 그녀의 목을 졸랐고 도미니크 던은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레사 상태에 빠진 뒤 5일 만에 끝내 사망했습니다. 유명 셰프였던 범인은 도미니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스위니는 이전에도 도미니크 던을 포함한 여러 여성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었으며 도미니크는 이러한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별을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담당 판사는 가해자의 폭력 전과에 대한 중요한 증언을 배제하거나 감형을 유도하는 등 편향된 진행으로 유족과 대중의 거센 분노를 샀습니다. 결국 스위니는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자발적 과실치사로 인정되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약 3년 반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과 석방 결과는 미국 내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사법제도의 허점에 사회적 논란과 선방망이 처벌에 대한 엄청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80년대 다수의 비극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약하며 개성 있는 연기를 보여준 여배우 라나 클락슨. 2003년 2월 전설적인 음악 프로듀서 필 스펙터의 저택에서 입천장 안에 총격을 받고 숨진 채 발견됩니다. 당시 경찰에 신고한 필 스펙터는 클락슨이 자신의 총을 가지고 놀다 우발적으로 스스로를 쏘았다고 주장하며 자살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간의 조사 끝에 경찰은 스펙터를 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스펙터가 이전에 다른 여성들에게도 총기를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2009년 4월 배심원단은 필 스펙터의 2급 살인 혐의를 인정하여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필 스펙터는 2021년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순간 길거리나 집에서 마주친 범죄자들에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배우들입니다. 제임스 딘과 함께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 출연하며 아카데미 후보에 2번이나 올랐던 명배우 살 미네오. 1976년 2월 연극 리허설을 마치고 자신의 아파트 뒤편에 차를 주차하려고 할 때 괴한의 칼에 찔려 사망합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목격된 백인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했으나 범인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한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사건 발생 약 3년 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라이오넬 레이 윌리엄스가 자신의 아내에게 살미네오를 살해했다고 털어놓으며 범행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피자 배달부이자
전과자였으며 살 미네우가 유명 배우인 줄도 모른 채 단순 강도를 저지르려다 저항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했습니다. 범인은 5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1990년 가석방되었고 이후 보호관찰 위반으로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영화 웨이트리스의 감독이자 개성 넘치는 연기를 보여주던 여배우 아드리엔 시엘리. 2006년 11월 사무실 화장실에서 목을 메고 숨진 채 발견되어 처음에는 자살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의 강력한 요청으로 재수사한 결과 타살 흔적이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셸리의 구두 밑창에서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흙자국의 흔적을 발견해 타살임을 밝혀냈습니다. 범인은 아래층에서 공사를 하던 19살의 불법 체류자 디에고 필코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여 공사 인부들을 신문한 끝에 필코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셸리에게 들키자 그녀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했던 것입니다. 필코는 1급 강도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2008년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녀가 사망한 3개월 뒤 각본과 연출을 맡은 영화 웨이트리스가 개봉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셸리를 기르기 위해 아드리엔 셸리 재단을 설립하여 여성 영화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크메룰루주의 학살에서 살아남아 영화 킬링필드로 아시아계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수상한 하잉 우모르 박사. 1996년 2월 로스앤젤레스 자택 근처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합니다. 범인은 아시아계 갱단원 3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잉 우모르 박사의 소지품을 털던 중 박사가 가슴에 품고 있던 펜던트 목걸이를 끝까지 넘겨주지 않자 총을 쐈습니다. 그 펜던트에는 학살로 먼저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범인들은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서 선 굵은 연기를 선보이며 활발히 활동하던 중견 배우 데이비드 허프먼. 1985년 2월 샌디에이고의 한 공원 근처에서 드라이버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됩니다. 사건 당일 근처 주택에 도둑이 드는 것을 목격하고 정의감에 범인을 뒤쫓아갔습니다. 허프먼은 도망치는 범인을 끈질기게 추격해 그를 붙잡았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지자 범인은 주머니에 있던 드라이버를 꺼내 허프먼의 가슴을 2차례 찔렀고 허프먼은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초기에는 목격자가 없어 미궁에 빠질 뻔했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캐나다 관광객 부부가 신문 기사를 보고 경찰에 제보하면서 용의자의 몽타주가 확보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 발생 약 2주 뒤 멕시코 출신의 불법 체류자였던 16세 소년 빌라노에바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정의감에 불타 범인을 뒤쫓던 무고한 배우가 사소한 강도 사건에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1920년대 무성영화 시절 루돌프 발렌티노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할리우드 최초의 라틴계 섹스 심벌 라몬 노바로. 1968년 10월 69세 노바로는 자신의 저택에서 처참하게 매질을 당하고 질식사한 채 발견됩니다. 범인은 그의 집에 거액의 현금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두 형제였습니다. 노바로는 집에 돈이 없다고 했으나 형제는 이를 믿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잔인하게 고문하고 구타했습니다. 그들이 집에서 찾아낸 돈은 고작 $20였습니다. 두 형제는 체포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7년 뒤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형제는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었으며 톰은 2005년 교도소에서 자살했고 폴은 2018년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구타당해 사망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갱단 범죄에 연루되거나 더러운 음모와 사기극에 희생양이 된 배우들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보이즈 앤 후드에서 갱단원으로 출연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로이드 에이버리 2세. 그는 영화 속 배역처럼 실제로도 갱단 활동에 연루되었고 결국 2건의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감옥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수감 생활 중 기독교 신자로 거듭나며 참여하려던 로이드는 2005년 감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범인은 사탄 숭배자였던 그의 감방 동기 케빈 롭스였으며 범인은 로이드를 살해한 뒤 기괴한 주술 의식까지 치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로이드의 시신은 교도관의 방치 속에 이틀 뒤에야 발견되었습니다. 영화 리바운드와 드라마 저징 에이미에 출연하며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16살의 유망주 터라 코리아 맥멀렌. 2005년 10월 캘리포니아의 한 아파트 단지 밖에서 따라온 총탄에 맞아 숨집니다. 당시 그녀는 조직폭력배 단원이었던 연상의 남자친구와 함께 있다가 라이벌 갱단이 무차별적으로 난사한 총격에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을 쏜 갱단원 데미안 와츠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기 시트콤 스티브 하비쇼 등에 출연하며 하이틴 스타로 큰 인기를 누리던 26세의 멀린 산타나. 2002년 11월 지인의 차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뒤에서 날아온 총탄에 머리를 맞아 즉사합니다. 사건의 내막은 황당하고도 비극적이었습니다. 15세의 소녀가 멀린 산타나가 자기를 성폭행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지어냈고, 이에 분노한 소녀의 남자친구와 일행이 차를 쫓아가 총을 쏜 것이었습니다. 총을 쏜 범인은 종신형과 최신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브라질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유명 배우 제퍼슨 마차도. 2023년 1월 제퍼슨이 키우던 반려견 8마리가 길거리에 방치되어 일부는 사망한 채 발견되면서 실종 사실이 알려집니다. 수개월 뒤 주택마당 지하 2m 아래 묻힌 목재 상자 안에서 사슬에 묶여 숨진 채 발견됩니다. 범인은 그가 평소 믿고 의지하던 절친 브루노드 소유자였습니다. 범인은 제퍼슨에게 유명 방송국의 주연 자리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챈 뒤 사디 행각이 들통날까봐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했습니다. 범인은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장 스파이크리 감독의 페르소나로 불리며 수많은 명작에서 독보적인 캐릭터 연기를 선보인 베테랑 배우 토머스 제퍼슨 버드. 2020년 10월 애틀랜타의 한 길거리에서 등에 여러 발의 총격을 받고 숨진 채 발견됩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제보와 CCTV 분석을 통해 30세의 용의자 안토니오 라인스를 체포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벌어진 우발적인 총격으로 밝혀졌으며, 범인은 중범죄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2023년 10월 가중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이거나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잔인한 운명을 마주했던 배우들의 이야기입니다. 애니메이션 랜드 비포 타임의 사랑스러운 목소리 주인공이자 수많은 광고에 출연한 10살의 천재 아역 배우 주디스 바시. 주디스는 수십 편의 광고와 드라마, 영화 조스포에 출연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고, 이를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아버지 조제프는 딸의 성공과 수입에 극심한 질투를 느꼈고, 아내와 딸이 자신을 떠나 이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주디스는 결국 1988년 7월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다가 친아버지의 총에 맞아 숨집니다. 아버지는 시신에 불을 지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사건은 미국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슬픈 역사로 남았습니다. 1950년대 할리우드 비극 영화의 여왕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던 여배우 수잔 캐벗. 1986년 12월 자신의 자택에서 둔기에 맞아 처참하게 숨진 채 발견됩니다. 범인은 그녀의 외아들 티모시 스콧 로먼이었습니다. 아들은 조기 경찰 조사에서 강도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을 기절시켰다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집안의 증거들이 뒷받침하지 못했고, 아들은 결국 자신이 어머니를 살해했음을 자백했습니다. 아들은 외소증을 치료하기 위해 평생 부작용이 심한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의 정신 이상 상태를 참작해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이미 수감되어 있던 2년 반의 기간을 포함해 3년의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들 티모시는 이후 정상적으로 생활했으나 2003년 1월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과 합병증으로 38세의 나이에 사망합니다. 1930년대 미국의 전설적인 아역 코미디 시리즈 아워갱에서 알팔파 역을 맡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칼 스위처. 서민이 된 후 사냥 가이드로 일하던 그는 1959년 1월 한 아파트에서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사건의 원인은 고작 $50 때문이었습니다. 칼 스위처는 잃어버린 사냥개를 찾아준 사람에게 지급하려는 보상금 $50를 동업자 스틸치에게 요구하며 말다툼과 실강이를 벌였고, 스위처가 스틸치의 머리를 가격하며 흉기를 들고 위협하자 스틸치가 총을 발사해 스위처가 복부에 총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법원과 배심원단은 이 총격을 정당방위로 판결하여 스틸치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베테랑 성우이자 수많은 영화에서 개성 있는 악역을 도맡아 연기했던 배우 피터 아르네. 대표작인 핑크 팬더 시리즈의 악역으로 잘 알려진 그는 당시 64세였습니다. 1983년 8월 아르네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둔기로 무차별 폭행을 당해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아파트에 침입 흔적이나 귀중품 도난이 없었고, 그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범인은 평소 알고 지내며 이따금 음식을 챙겨주던 이탈리아 출신의 주세페 도노프리오였습니다. 범인은 범행 직후 인근 공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는 범인의 사망으로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할리우드 무성영화 시대의 전설적인 감독이자 배우였던 윌리엄 데스몬드 테일러. 1922년 2월 자신의 집 책상에서 등 뒤에 총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의 죽음은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많은 유명 여배우들과의 스캔들, 마약 밀매 조직 연루설 등 할리우드의 추악한 뒷모습이 줄줄이 폭로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나 끝내 범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은 채 영구 미제로 남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사건을 잊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1967년 베테랑 감독 킹 비더는 그 사건을 영화화하기 위해 25년 전 담당 경찰을 만났으나 니선의 지시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증언합니다. 테일러의 죽음은 충분히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리우드와 파라마운트 스튜디오는 더 이상 영화계가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는 걸 바라지 않았고 자신들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 진실을 영원히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도 칭소봉대되는 요즘에 비한다면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80년 전의 권력형 미스터리인 셈이죠. 화려한 음악 위에서 누구보다 빛나는 삶을 살았던 25명의 배우들. 비록 그들의 마지막은 차갑고 비극적이었지만 그들이 남긴 작품과 그들의 희생으로 개정된 수많은 법률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극 속에서도 영원히 기억될 그들의 이름을 추모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